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 팁입니다. 오늘은 LG에너지솔루션 균등만 청약하실 분들에게 청약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LG에너지솔루션 1일차 예상 균등 배정 수량입니다. KB증권이 예상 균등 수량이 1.93, 대신이 4.3, 신한이 3.06, 미래에셋이 0.42, 신영이 4.03, 하나금융투자가 2.16, 하이투자증권이 4.58주가 되었죠. 이 4.58주의 의미는 4주는 기본으로 받고 58% 확률로 한 주 더 받아서 5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1일차 기준으로 하면은 하이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요 순으로 균등배정 수량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2일차에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1일차에 청약 안 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배정받을 수 있는 증권사에 청약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대신증권이나 신한금융 아니면 하이투자 이런 데로 청약이 조금 몰리겠죠. 그리고 또 1일차에 청약한, 예를 들어서 KB증권에 청약한 사람인데 대신증권 계좌가 있으면 KB증권 취소하고 대신증권에 청약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겠죠. 즉 2일차 경쟁률 순위가 이대로 유지된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확정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청약 마감한 다음에 알 수가 있고요. 마감 시간인 오후 4시에 근접할수록 경쟁률의 정확도가 좀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오후 4시 인접해서 경쟁률을 보고 청약하는 게 비교적 경쟁률이 확정 경쟁률과 비슷하게 될 텐데, 문제는 오후 3시 이후부터는 증권사 전산망 문제로 인해서 청약이 안 될, 아니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다들 미리미리 청약하라고 권해드리는 편이죠. 저도 아마도 비례까지 하기 때문에 12시쯤에는 청약을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균등만 청약하시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런 전산망 걱정을 조금 덜 하면서 오후 3시 이후에도 청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본격적으로 팁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LG에너지솔루션이 중복 청약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중복 청약은 되는데 중복 배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7곳의 증권사 모두에 청약은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배정은 최초로 청약한 증권소에만 되는, 즉 중복 배정 불가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요거는 제가 증권 신고서 내용 캡처를 한 건데요. 21년 6월 20일 이후에는 중복 청약이 금지가 되었다. 즉 일반 청약자는 각 청약 사무 취급처, 요거는 증권사를 말합니다. 각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 청약을 할 수 없다. 중복 청약 시에는 적격 청약을 제외한 나머지 청약에 대해서는 공모 주식이 배정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일반 청약자가 중복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즉 가장 먼저 청약한 건이 적격 청약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중복 청약이라기보다는 중복 배정이 안 된다는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 하나의 청약 사무 취급처, 즉 하나의 증권사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이중 청약이라고 부릅니다. 중복 청약이 아니라 이중 청약인데, 이중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곳의 증권사에 여러 계좌 청약은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즉 KB증권에 있는 계좌 두 개 모두 청약을 하면은 둘 다 무효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여러 곳의 증권사에 10주씩 청약을 걸어 놓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경쟁률이 낮은 하이투자증권 먼저 우선 10주 청약하고요. 그 다음은 대신 청약하시고, 그 다음은 신영, 그 다음은 신한금융투자에 각각 10주씩 청약을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오후 3시가 지나서 경쟁률을 좀 확인을 하고 균등배정 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권사는 그냥 청약 취소를 하면 됩니다. 오후 3시가 지나서는 전산 문제로 청약은 안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취소는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설령 청약 취소가 안 되더라도 4곳 중에 가장 먼저 청약한 한 곳의 청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청약을 못할 거라는 불안감이 조금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 대신, 신영, 신한순으로 청약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대신증권의 배정 수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은 하이, 신영, 신한 이렇게 취소를 하게 되면은 대신증권만 남게 되니까 이 대신증권으로 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일에 전산 문제로 하이랑 신영만 취소를 했다. 그러면은 대신이랑 신한이 살아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청약한
대신증권으로 배정이 되겠죠. 그런데 만일에 전산 문제로 이 하이를 취소를 못했다고 치면은 이 두 개를 취소를 했더라도 하이랑 대신이 남게 되기 때문에 먼저 청약한 하이 증권으로 배정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청약을 하면은 청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 마감 막판까지 경쟁률을 보다가 전산 장애로 청약을 놓치는 경우는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주의사항입니다. 이거 혹시나 싶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팁은 청약 마감 막판까지 경쟁률을 보고 청약하실 분들을 위한 것으로 혹시나 중복 청약이 불안하신 분들, 즉 증권신고서에서는 먼저 청약한 것만 배정이 되고 나머지는 배정이 안 되는 그렇게 써 있지만 그래도 다들 중복 청약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 좀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한 곳만 청약하시면 됩니다. 불안불안해 하면서 여러 곳에 청약을 하는 것보다 그냥 한 곳만 청약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이 방법은 당연히 청약 증권사 계좌가 여러 곳 있는 분들만 가능하겠죠. 그리고 청약할 증권사 곱하기 150만 원만큼의 돈의 여유가 있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또 비례까지 청약할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균등만 하실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증권사에 비례까지 받을 금액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쪼록 내일 청약하신 분들 한 주라도 더 많이 배정받는 배정운이 따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